이제 2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분 30초면은, 그리고 또 동시호가 구간이면은 0.1, 0.2% 정도 만회를 해줄 텐데 욕심인가 봐요. 지금 약보합권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중 저점 대비로는 상당히 후반에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는 0.29%의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8.0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488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양봉 정도로 오늘 종가가 고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구간에서 마감이 된다면 5일선은 약간 밑도는 수준의 종가 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포인트 정도 밀리는 거니까 전일 종가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826.0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후반 힘이 좋아가지고요. 동시호가 구간에도 이변 없이 한 2%, 동시호가 구간에 한 2% 정도 플러스로 잡히네요. 현재는 1.99% 상승권이고요. 동시호가 구간 직전에는 2.5%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61,6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이렇다 하게 뉴스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탄력이 좋아졌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복권한 이후에 첫 대외 행보를 기흥 R&D 센터에서 펼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이렇게 대형주 가운데서 후반에 좀 더 힘을 받는 종목군들이 쏙쏙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 있는데요. 하나는 스펙이고요. 하나는 아가방 컴퍼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주목받았던 이 종목군 테마가 바로 이 육아용품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서울시에서 14조 7천억 정도 투입을 해서 양육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단기에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셨을 테지만은 막판까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8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됐고요.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는 거 보시고 오늘장 별걸로 별가 없겠네 하시면서 시장을 멀리 하셨던 분들께 오후에 이런 움직임은 조금은 좀 신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빨리 만회가 돼가지고요. 거의 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주변국 증시 흐름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은 급등을 했고 또 중국도 괜찮았는데 우리만 소외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오늘 니케이 225 지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플러스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네요.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은 딱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지금 정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96%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가 28,934.5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장에서 급등을 해서 29,000선 강하게 좀 뛰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에서 다시금 좀 밑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0엔 약간은 좀 하회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어제 일본 중국이 올라서 그런가요? 오늘 이쪽이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우리 증시가 좀 더 후반 탄력은 좋았는데 상해종합지수 0.48% 하락하면서 3,276.5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합니다. 지금 제가 불빛만 보여서 빨간불이라 오르는 줄 알았는데 일제히 빨간불이어서 하락입니다. 하락. 우리 증시 빼고 나머지 아시아 증시 모두 다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심천 쪽이 0.68%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1,320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0원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 거의
3거래일,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 마감됐습니다. 10원 40전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0원 70전의 거래를 마치며 다시금 1320원 선 밟았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오늘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장 마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좀 분석 필요해 보이는 장인데요. 오늘 장 그러면 막판까지 잘 지켜내는지 한번 보시죠.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이 금리 인상 의지, 연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만 해도 뚜렷한 하락이 나타났죠. 이틀째 결국 종가까지도 하락으로 마치게 됐지만 종가까지 가면서 점점 낙폭을 줄여줬던,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이틀째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3% 정도 밀렸죠. 포인트로 8포인트가량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 2,508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뚜렷하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500선도 깨지면서 내려가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2,488포인트를 저점으로 잡고서 그 뒤로 쭉 올렸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이러다가 상승 마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떨어지긴 했죠.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00선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기관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개인 쪽에서 1,300억 원 이상 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3,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기관은 4,400억 원 이상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죠.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운송 장비입니다. 자동차주들이 워낙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한국차의 혜택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완성차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지수 이틀째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약 의료 정밀, 오늘까지도 계속 안 좋은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의약 1.46%, 의료 정밀이 1.43%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가 1.34%, 증권이 1.26%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기계와 음식료품 업종이 동일하게 0.95% 상승했습니다. 기계 업종도 강한 모습이었고, 음식료품 업종, 특히 이쪽에서는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3분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전망 속에 업종지수 흐름이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0.7% 올랐죠. 그리고 전기전자 0.69% 상승, 그리고 종이 목재까지도 0.5%대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후 첫 행보가 어떻게 될까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오늘 시총 상위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다른 대형주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뚜렷한 상승이 나왔죠.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이 올렸습니다. 1.8% 올라가면서 6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닷새 만에 하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전장 대비 1.4% 밀렸죠. 최근 흐름이 워낙 계속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95,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죠. 일제히 어제 장에서는 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딱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죠.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보합 수준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전장 대비 0.3% 소폭 밀렸습니다. 45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두 종목 모두 내렸습니다. 1% 안팎의 내림세,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장에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더니 하루 만에 오늘은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0.46% 소폭이지만 올리면서 87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반대로 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상당히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오히려 오늘 이쪽에서는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뚝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전장 대비 셀트리온은 4.48% 밀렸습니다. 20만 2,500원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요새 계속 내려갑니다. 네이버도 물론 오늘 크게 밀리는 모습. 네이버가 3%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아래쪽에 카카오 이쪽도 1%가 넘게 내리면서 8만 원 라인도 무너졌습니다. 앞자리 7로 바뀌면서 79,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세제 혜택이 한국산 전기차에는 제외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요. 현대차가 어제보다 더 밀렸습니다. 2%가 넘게 떨어지면서 18만 6천 원, 다시 19만 원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아까지 같이 밀렸죠. 이쪽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2.5% 내려가면서 7만 6,7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물산 확인해 보시죠. 삼성물산도 0.8% 밀렸고 철강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KB금융까지 모두 다 밀리면서 이쪽 파란불 연출되는 모습.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의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특징주 방산주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들 여기에 우주항공 관련주들까지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먼저 방산주들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계약한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부각이 됐는데요. 항공기 엔진 공급 계약입니다. 자, 이 규모가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 속에 대표적인 방산주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일단 그 당사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장 대비 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3.18% 오르면서 71,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3% 가까이 올리는 모습이었고 하나시스템부터 LIG 넥스원 모두 다 2%대 뚜렷한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이트원 같은 종목도 아주 강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1,000원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이야기를 밝히게 됐습니다. 자, 이러해서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 우주항공주들이 급격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중에서도 특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이 강했습니다. 이 종목은 전장 대비 14%대 급등세 보이면서 15만 4천 원에 15,4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은 다소 의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주항공 산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쪽도 오늘 12%대 급등세 보이면서 2만 원대 그 위로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제노코 5%, 인텔리안테크 3.6%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이틀째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16% 소폭 하락이었죠. 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는 826포인트 나왔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시면요. 거래소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장 초반에 역시 뚜렷하게 밀리면서 817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지점을 저점으로 하고서 그 뒤로 낙폭을 쭉 끝까지 줄여주는 모습이었죠. 830포인트에 조금 더 근접하면서 82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66억 원 매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장 막판에 매수대가 좀 붙으면서 이 매도를 좀 줄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만이 홀로 뚜렷하게 샀습니다. 851억 원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어제보다 좀 뚜렷하게 밀렸고요. 헬스케어가 2.8% 밀렸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쪽 역시 낙폭이 더 컸죠. 3.26% 내리면서 8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HLB 보시죠. 유상증자 소식으로 꽤나 밀렸던 게 겨우 이틀 전이죠. 오늘은 오히려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그 우려감 빠르게 극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시총 상위에서도 오늘 두드러진 상승 탄력이었습니다. 전장 대비 HLB 4.69% 올리면서 45,7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알테오젠 보시죠. 알테오젠은 조금 밀렸습니다. 0.4% 내려가면서 69,8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다시 또 밀렸습니다. 1.26% 내려가면서 11만 7,700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LNF, 양극재 종목 중에서도 이 LNF가 양극재 대장이고 뭐 너무 저렴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어제는 홀로 급등세였는데요. 자, 오늘 그 잠잠한 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죠. 0.19%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 이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는 캠퍼스를 조성한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에코프로도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2.8% 올리면서 12만 1,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 아쉽게도 이쪽은 조금 밀렸습니다. 0.78% 하락으로 25만 5천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게임주들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카카오 게임즈는 1.7% 밀렸고, 반면에 펄어비스는 소폭이지만 올렸습니다. 0.17%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위메이드는 이쪽은 내리는 모습이었죠. 1.59% 하락으로 67,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 보실까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시면 이쪽 밀렸죠. 1.28% 하락으로 77,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CJENM도 동시에 이쪽도 밀렸습니다. 1.8% 내려가는 모습. 10만 원대 이제 위태롭습니다. 10만 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종목이죠. 리노공업입니다. 이쪽은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2.7% 뚜렷하게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 14만 4천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게 서울시의 양육지원책 관련한 유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최초 종합계획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가 무려 15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소식 속에 유아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수혜를 받겠다라는 기대감에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 모나리자와 깨끗한 나라, 그리고 웅진부터 유엔젤, 그리고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 이렇게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꽤나 길게 다는 흐름이 조금 아쉽게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420원이 종가였고요. 자, 이 밖에도 제로투세븐이나 캐리소프트,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같은 종목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요. 조선 기자재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들, 국내 조선주들의 글로벌 수주 싹쓸이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조선 기자재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실제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소의 세진중공업과 한국화본 이런 종목들 뚜렷하게 강세 움직임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 특히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태광같이 이렇게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모조리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 최근 장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일승 같은 종목도 11%대 급등하면서 4,165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